오늘은 미시게 도시로 소문난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 후쿠오카에 다녀와 봤는데요. 유명 여행지부터 맛집까지 그 솔직한 후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서울에서 1시간 반, 요즘 같은 엔저 시대에 후쿠오카는 정말 후딱 다녀올 수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데요. 요즘 핫한 오사카를 가려고 하다가 내향형인 저희는 사람 많은 걸 좋아하지 않아 그냥 후쿠오카로 오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의 컨셉은 브이로그 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거라 평소와 목소리가 다른 점 좀 재수가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후쿠오카에 도착을 하면 지하철과 연결되는 국내선 쪽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정표만 따라서 가면 이런 애벌레 버스가 나옵니다. 이건 무료니까 그냥 타시면 되고요. 한 10분 정도 이동을 하면 국내선 공항에서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기 전 일본 여행에 필수라는 카드 4개를 미리 만들었는데 하나은행 트래블로그 카드가 환전도 쉽고 세븐일레븐 ATM기에서 수수료 없이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사용해봤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숙소가 텐진에 있어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예전에 도쿄를 방문했을 땐 거의 현찰만 쓴 기억이 있어 이번에도 현금으로 지하철표를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트래블카드가 교통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귀국하는 마지막 날 알게 되었습니다. 저 비응신식. 요즘은 우리나라같이 카드를 이용하는 곳이 많으니까 동전으로 짤짤이 할 게 아니면 그냥 카드를 쓰시는 게 주머니 건강에 좋을 듯 하고요. 남은 동전으로 자판기에서 녹차도 하나 구입해봤는데 역시 일본 자판기가 괜히 유명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때? 회전 초밥집 가면은 주는 그 진한 녹차 그거네. 텐진역은 공항철도선을 타고 10분 정도 가면 되는데요. 가족 단위로 여행을 오신다면 하카타 쪽이 조금 더 번화하고 세련된 곳이라 이 근처 숙소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고요. 저희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후쿠오카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텐진이란 이름이 겁나 긴 호텔을 이용해봤는데 체크인도 QR코드로 할 수 있어 편했고 에모니티도 뷔페 시스템이라 좋았습니다. 여기가 1박당 15만원 정도의 3성급 호텔인데 이 근처에 제가 가고 싶었던 맛집들이 포진되어 있어 위치적으로 이곳이 가장 중심이었고요. 룸은 상당히 깔끔한 전형적인 비즈니스 호텔의 느낌. 그냥 둘이 누워서 생활하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조식 뷔페를 마치 유럽 여행을 온 듯한 감성으로 먹을 수 있었는데 메뉴 구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매일이 도루마무였지만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구성이면 하루쯤은 경험해봐도 좋을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맛은 그냥 저냥이라 주변 맛집을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숙소 바로 앞에는 라멘 맛집인 신신라멘 본점이 있는데요. 워낙에 유명한 곳이라 늦은 밤까지 줄을 서는 진풍경도 볼 수 있었고요. 신신라멘에 대한 후기는 다음 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첫 끼로 구글에서 평점이 높은 야끼니쿠 맛집을 공략해보기로 했는데요. 숙소에서 3.8km 떨어진 곳이라 걷기엔 애매해서 택시로 이동을 했는데 거의 12,000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워낙에 택시비가 비싼 곳이라 어르신과 함께하는 여행이 아니라면 대중교통이나 튼튼한 두 다리를 이용하시는 게 지각 건강에 좋을 듯 하고요. 후쿠오카의 밤거리는 약간 명동과 비슷했는데 다른 점이라면 교통매너와 컬러풀한 간판들이 많아서 메마른 갬성력을 충전하기엔 좋았습니다. 그건 뭐야? 경찰이야? 아니야 그 여자애들 클럽인데 경찰은 왜지? 글쎄 모르겠네. 이곳이 바로 일본에서 첫 끼로 선택한 야끼니쿠 맛집인데요. 자세한 주소는 영상 더보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긴 구글에서 보기 힘든 평점 4.9 식당이라 여행 2주 전에 예약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 예약 날짜 조율이 쉽지 않았고요. 일본 고베산 소고기를 사용하는 식당으로 관광객들 못지않게 현지인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긴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아 소통에 불편함이 없어 상당히 좋았고요. 바로 앞엔 낙하강에 있어 창가 쪽 자리를 잡으면 제대로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곳인데 저희는 잘생긴 고베산 고기들을 볼 수 있는 바 테이블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일단 식전에 직원분이 물수건을 주시는데 이렇게 공손하고도 예의 있게 물수건을 주시니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기분이 좋거든요. 한국어 메뉴판이 따로 있어서 일본어를 못해도 주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긴 요즘 워낙 번역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주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죠. 여튼 메뉴는 구성에 따라 세트 메뉴와 단품 메뉴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는 너무 늦은 저녁이라 소화가 안 될까봐 1인 88,000원 상당의 스페셜 코스로 선택을 했고요. 1인 1주류는 필수인 곳이라 남아비루와 노알콜 맥주를 주문을 했습니다. 우와 진짜 맥주 맛인데 신기하다. 이게 노날콜이라는 처음 에피타이저 메뉴로 샐러드가 나왔고요. 같이 주신 소스를 잔뜩 뿌려서 먹어보니 그냥 샐러드 맛이었습니다.
곁들임으로 김치 3종 세트가 나오는데 이건 진짜 오이가 오이시 했는데요. 저도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원래 야끼니쿠는 제일교포가 일본에 전파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곁들임 구성부터 상당히 친숙했습니다. 오이 맛있어. 오이 먹어. 본격적인 고기 메뉴로는 육회가 나왔는데요. 타다키 형태의 고기 위에 계란과 파가 토핑으로 나왔고 잘 구워진 김도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계란과 고기 퀄리티부터가 한국에서 접했던 육회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대존맛. 반드시 김에다 싸 먹어야 돼.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계란의 녹질한 구성과 지방의 풍미를 한껏 느낄 수 있던 육회는 두툼한 식감에 대표적인 맛이었고 특히 어머니가 연탄불에 방금 구워주신 듯한 이 김이 약간 슴슴한 듯한 육회의 감칠맛을 더욱더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건 우설과 안창살. 원래는 우설이 1인 2점씩 나오는 건데 소마님의 우설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2점은 안창살로 교환을 했습니다. 우설은 용산 초원에서 두껍게 먹은 적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우설 취향은 얇은 것과 두꺼운 것 어떤 게 좋으신가요? 저는 둘 다 여튼 얇은 만큼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좋았습니다. 첫 점은 와사비와 소금을 찍어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야들야들하면서도 쫀득한 식감이 이 집의 시그니처가 왜 우설인지 알 수가 있었고요. 안창살은 약간 두껍게 썰려져 나오는데 보통 육향이 강한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식감도 부드럽고 터지는 육즙이 너무 극강이라 육향은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식사 메뉴로 밥과 육개장이 나왔는데 솔직히 육개장은 고기가 너무 기름져서인지 입안에서 유전 터지는 듯한 느끼함이 있었고 같이 들어간 양배추의 단맛이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강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스타일은 아니야.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 맛이 좀 이상해. 단맛이 있는 해장국. 그래도 밥은 고슬고슬해서 맛있었고요. 다음으로 나온 건 소금고기 3종으로 각각 부위에 따라 어떤 소스와 어울리는지 친절하게 직원분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니 부위별 명칭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 점씩 먹는 게 감질맛 나서 한꺼번에 구워봤는데 각각의 부위마다 산미와 육향이 달라 먹는 재미도 있었고 특히 밥과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미쳤어요. 약간 이거 호불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느끼한 거 안 좋아하고 이러면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고기집 있잖아. 전혀 다른 장르야. 소고기인데 그거랑 완전히 달라. 뭔가 그림을 입혀놓은 듯한. 그걸 생각하면 안 돼. 그치? 삼각살, 앞다리살 이번에 나온 건 양념고기 3종인데요. 보시다시피 고베산 고기는 마블링이 상당히 많아 우리나라 소고기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지방이 풍부한 게 특징인데요. 저는 느끼한 걸 잘 먹는 편이라 괜찮았지만 고깃집을 운영했던 소마님에겐 고베산 고기는 많이 느끼했던 모양입니다. 이거 완전 럭키비키. 여튼 2인분 같은 1인분을 먹은 저였고요.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맛있어.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소고기보다 김을 더 먹은 소마님이었습니다. 좋았어. 양념고기는 상당히 얇고 간장 양념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익어버리기 때문에 손이 빨라야 했고요. 고기의 양념은 약간 갈비맛과 비슷했는데 같이 나온 마늘 후레이크와 와사비를 올려 먹으니 이건 제 배에 마블링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치맛살. 조금 더 쉴 틈 없이 나오는 고기에 굽는 속도도 더욱 빨라졌고요. 또다시 바로 나온 정체 모를 소스와 후쿠오카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호르몬구이. 여기에선 양대창 구이를 호르몬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원래는 호르몬구이가 더 나와야 하는데 1인분은 치맛살로 교체를 한 거고요. 치맛살은 약간 짙은 육향에 부드러웠고 이때쯤 입이 짧은 소마님 덕분에 원 없이 고기로 배를 채웠습니다. 제 겁니다. 호르몬구이는 익을수록 점점 더 귀여운 사이즈로 변해 양이 상당히 쪼그라들긴 했지만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이 쪼그라들진 않았고요. 이 내장구이는 우리나라 오발탄이나 오막집의 양대창구이와 거의 비슷한 맛으로 여기서 만든 새콤매콤한 특제 소스와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끼하기 때문에 무조건 맥주나 음료는 꼭 한 잔을 해줘야 될 것 같았고요. 아무리 술 못 마시는 사람도 맥주 먹어야 돼. 한 잔은 곁들여야지 느끼해서 못 먹어. 그리고 바로 후식이 나오는데 숟가락으로 먹어 마시고 네. 천천히 흘러서 쌈에서 먹어. 눌러서요. 쌈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 얘기였어? 뜨거움과 차가움의 이 조합. 차는 옥수수 차였는데 느끼했던 입을 싹 씻어주기에 충분했고요. 아이스크림도 상당히 점성 높은 젤라또였습니다. 아이스크림 되게 비싼 거다.
이렇게 한 입. 과자 뭔지 알아? 가운데 이 얇은 과자가 그 와중에 딸기 샌드야. 디테일이 전에. 물수건 필요하세요? 아? 물수건이? 하나만 드시면 될까? 너무 친절하시네. 아이스크림은 정말 고퀄리티에 맛있었고 알려주신 대로 아이스크림 샌드로 먹으니 환상!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물수건을 가져다 주셨는데 물수건도 끝에를 잡고 잡아 빼라고 이렇게까지 챙겨줘. 우리는 던지고 가잖아. 근데 사실 이 돈이 안 아깝다. 이 새끼가 이제 일본에 왔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접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 있잖아. 이런 메뉴들. 이런 게 재밌는 거지. 너무 좋다. 그래서 나는 감동을 살짝 받았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귀찮은 거거든. 디테일이 되게 강한 나라잖아. 정교하고. 근데 이게 지금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요리가 나오거든. 이런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귀찮아하진 않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편하게 할까 막 이런 이 생각인데 이제 다 그런 건 알지만은 이제 그런 업장들도 많지만 얘네들은 그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까는 없어. 그런 거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정교하게 할까. 약간 그런 문화가 있어. 하나 배워갑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이렇게 먹고 거의 19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물론 한 끼 식사로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고기의 양과 퀄리티에서 상당한 만족감이 있었고 응대해주시는 직원분들의 친절함과 서비스가 돈을 쓸 만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다. 그러니까 인사를 너무 많이. 인사를 너무 많이 하셔서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기분이 좋다. 우리는 이런 인사를 잘 못 받고 살잖아. 그렇지. 서울에서는. 기분이가 좋다. 여행은 지금 즐겁네. 소화도 시킬 겸 숙소까지 걸어가면서 후쿠오카에서 꼭 들러보라는 돈키호테 텐진 본점을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그 줄 서 있는 데들이 은근히 많아. 이자카야 같은데? 그게 뭘까? 늦은 밤에도 맛집들은 줄을 서는 곳들이 많았는데 밤이 깊을수록 후쿠오카는 활력 넘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돈키호테 텐진 본점은 텐진역 근처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다양하고 많은 상품들이 있어 보물찾기 하듯 물건을 찾아야 하는 정글 같은 곳이었고요. 저희는 1층에 스낵 코너를 집중 공략해봤는데 너무 많은 상품들이 있어 뭘 사야 할지 PTSD가 오지게 오는 곳이었습니다. 이날만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인기 있는 제품들은 거의 매진 상태라 뭐 하나 제대로 살 게 별로 없었고요. 2층은 화장품과 굿즈 이외의 전자제품까지 물건들은 많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소문과는 달리 선뜻 손이 나가지 않는 가격대였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시려면 카카오톡의 돈키호테 할인 쿠폰을 이용하는 방법과 면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니 여권은 꼭 챙기시고요. 저희는 이 방법을 몰라서 그냥 호구짓 했습니다. 그리고 숙소 바로 앞 꼭 들러보라는 일본 편의점을 방문해봤는데 우리나라 편의점의 밀키트도 요즘 잘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명함도 못 꺼낼 만큼 퀄리티가 상당했고요. 이게 크림 브릴레고 이게 그 수플레인데 두 개 다 사볼까? 맛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달달한 디저트를 좋아하신다면 꼭 이 두 제품은 기억해 두시고요. 스플렐레는 트랄랄렐로 트랄랄라가 저절로 나올 만큼 상당히 부드러운 케이크를 먹는 것 같았고 너무 심하게 퀄리티가 좋아. 크림 브릴레는 살짝 차갑게 냉장시켜서 캐러멜라이징 된 부분과 같이 먹으면 작은 컵 안에 프랑스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